를 증가시킨 거죠. 이렇게 반응하고자 하는 물질의 확산을 촉진시킨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응물을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반응물을 모아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효소가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효소의 반응물을 우리가 이제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substrate 이 기질을 반응물과 복합체를 형성, 복합체 같이 붙는다고요.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오히려 이들의 이제 전이 상태라고 하는데요. 모든 반응물들은 반응을 스스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스스로 하는 일을 빨리 해주는 것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전환될 수 있는 중간 상태를 전이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한 정의 상태를 오히려 안정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전이 상태라는 게 대부분 불안정해서요. 얘가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까 말까. 오늘 오다 보니까 광고에 그거 뜨던데 뭐 여행은 용기입니다. 막 이러던데. 저는 동감해요. 그래서 혼자라면 확 가버리겠는데 이게 식구들 있으니까 막 따지는 것도 많고 용기가 맞아. 그죠? 여러분들은 솔로이트 많이 가세요. 자, 전이 상태, 그러니까 갈까 말까가 얼마나 불안정해. 그치? 그런데 그쯤에 이제 옆에서 친구, 야, 가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야, 가자! 이러고 샥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거. 바로 그게 효소야. 그치? 내가 안 가는 걸 가게 할 수는 없어. 그게 아니라 갈까 말까 이렇게 이제 확 끌어 당겨주는 거. 바로 그 전이 상태를 우리가 안정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 전이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걸 우리가 활성 에너지를 낮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효소를 배우실 텐데, 사실은 효소가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데 뭐 이렇게 설명법이 많은 거야? 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게 연력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백질이나 이런 화학 반응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방식의 차이란 말이지. 그래서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조금 설명법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14번에 4번. 15번. 사실은 지금 이제 물질대사 파트로 슬슬 넘어가게 될 텐데, 물질대사 전 과정은 당연히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어. 물론 뒤에 제가 주관식에서 그런 거 풀어드리겠지만, 열심히 그려서 외워야지 뭐. 집에다 이렇게 그려 붙여. 그래서 누워서도 이렇게 보고, 그죠? 자꾸 봐야지. 15번. 호흡에 의한 포도당 산화 과정에서 에너지인 ATP가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 ATP를 우리가 고에너지 인산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이 인산이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 공유결합보다 에너지 준위가 매우 높습니다. 일반 공유결합의 에너지는 약 3에서 3.3kcal 정도 되는데요. 이들은 7.3kcal per 몰을 갖고 있으니까 2배 이상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에너지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도대체 에너지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건 발열,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는 반응이 있으면 그런 발열 반응은 ATP 합성 반응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짝 반응이라고 그러죠? 네, ATP 합성과 짝 반응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커플 리액션을 하는 거야. 그럼 ATP 합성은 어떤 반응이다? ADP 인산화잖아요. ADP에다 인산 하나를 붙이는 거야. 그죠? 그게 ATP 합성이에요. 그 다음에 ATP 가수분해가 있는데, ATP 가수분해면 인산이 떨어져 나오는 거고, 그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유출되는 거죠.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뭐 능동송을 한다라든가 또 합성을 한다라든가 그런 능동기전에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TP를 만든다는 건 사실은 ADP 인산 하나 붙이는 거고, ATP를 가수분해한다는 것도 ATP를 ADP와 인산으로 분리하는 거지, 뭐 ATP를 산산이 부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하이드롤라이시스라고 합니다. ATP 하이드롤라이시스. 자, 저런 ATP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골라온 건데요. 바로 해당계라고 하는 해당 작용은 세포질에서 진행이 되는데, 진행되는 장소가, 이들이 ATP를 만드는 방법은 substrate level 기줄 수준 인산화입니다. 즉 ATP보다 더 높은 고에너지 화합물이 분해되면서 나온 에너지를 ATP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줄 수준의 인산화고요.
3번을 먼저 할게요. TCA 회로에서도 마이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마이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진행되는 TCA 회로에도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납니다. 석시넬 코이에서 석시네이트로 기질 수준 인산화합니다. 다음에 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GTP가 만들어진다라고도 하는데요. 그 GTP 요즘 일반 사용도 이렇게 나오지? 바로 ATP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냥 ATP로 알고 계셔도 됩니다. 네 번째, 전자전달계가 진행이 되면 우리는 이걸 화학3투적 인산화라고 하죠. 전자전달계하고 ATP 합성 요소가 좀 복잡한 요소가 필요하죠. 얘는 수소이온의 통로와 또 효소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ATP 합성 요소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ATP가 만들어지는 것을 화학 3투적 인산화라고 합니다. 화학 3투적 인산화. 그래서 이들은 다 ATP를 만드는데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켈빈 회로는 그쵸. 켈빈 회로는 오히려 ATP를 사용하지. ATP를 이용해서 CO2를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CO2를 고정하고 그리고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이라는 3탄당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ATP를 만드는 게 아니라 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아이디어가 좋죠? 그냥 단순한 문제 같지만 생물 문제들이 참 제가 보면서도 야 훌륭한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자, 15번이었습니다. 여기를 좀 생각을 하게 해주잖아요. 문제들이. 16번. 알코올 발효. 발효 한호 정도는 해줘야죠. 발효라고 하는 것은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는데 무산소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도당을 이렇게 부시는 걸 산화라 그러는데 산화할 때 이제 산소를 써야지만 완전 산화거든요. 그런데 무산소 상태라면 이제 불완전 연소가 진행이 되고 그걸 fermentation, 발효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발효가 인간이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관심은 없었을 거야, 그지? 인간의 근육에서도 젖산 발효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이 효모를 많이 활용을 했죠. 얘가 진균인데요. 효모에서는 알코올 발효라고 하게 되는데 발효는 이렇게 최종 생성물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는 진행을 하냐면 해당 과정까지는 진행을 하고요. 또 발효의 유일한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산이나 아미노산도 유산소 상태에서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데요. 산소가 없으면 그들은 에너지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발효를 못하니까. 발효를 하는 건 포도당밖에 없다고요. 이들이 해당 작용을 거치게 되면 순 ATP, EATP가 발생을 하게 되고 NADH가 발생을 하게 되죠. NAD가 조효소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NADH가 발생을 하는데 두 개. 개수는 뭐 맞춰도 되니까요. 자, 그래서 두 개의 파이루베이트 피루부산이 되죠. 아이고. 그 피루부산 우리나라 쓸 때는 그렇게 쓰시고요. 영어로 쓸 때는 파이루빅 애시드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파이루베이트라고 쓰는 거예요. 흔히적 pH에서는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루부산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루베이트가 아까는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파이루베이트에서 이제 알코올 발효를 진행을 해야 되죠. 2아세트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가 되고 2알코올이 됩니다. 에탄올이죠.